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360쪽 손괴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손괴죄가 뭘까? 우리가 재산죄 중에서 총 9개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까지 배웠지요. 손괴는 우리가 말 그대로 부시는 겁니다. 물건 부시는 거예요. 내가 비에 고려 청자를 박살냈다. 내가 비에 개를 죽였다. 이 고려 청자를 박살내는 거. 또 개 죽이는 거. 다 뭡니까? 재물이지요. 이런 걸 우리 보통 재물 손괴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손괴죄 볼까요? A라는 사람이, 자, A가, 자, B에, 이 B라는 사람의 타인이죠, 타인의 재물이라든지 문서라든지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고의로 손괴하겠죠. 고의로. 일부러 하겠죠. 내가 실수로 모르고 부셨다. 과실손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의만 됩니다. 그러면서 손괴는 물건을 부시는 거니까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 없겠죠? 불법 영득의사 필요 없습니다. 불법 영득의사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는 건데, 자기 물건 손괴하는 거, 원래는 내가 내 물건 부시는 것은 손괴죄가 안 되죠. 내가 부시니까. 근데 내가 B한테 빌려준 내 물건 손괴했다. 아, 이거 뭡니까? 권리행사 방해죄. 그래서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 부셨다. 이럴 때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겠죠. 항상 남의 물건 손괴해야 되지 자기 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손괴는 말 그대로 물건을 부시는 거 손괴하거나 또는 숨기는 거 은닉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거죠. 효용을 해야 하는 거. 이런 걸 손괴라고 하죠. 손괴 또는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범죄 뭘까요? 재물손괴죄입니다. 재물손괴죄. 가장 기본적인 손괴죄의 범죄 재물손괴죄고, 다음에 내가 했잖아요. 시립 도서관을 박살냈다. 또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박살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공익건조물 파괴죄입니다. 공익건조물 파괴죄 367조죠. 다음 세 번째, 내가 손괴하는 바람에 B가 죽을 뻔했어요. 중손괴죄죠. 중손괴죄. 그리고 혼자 손괴하지 않아 떼걸러 가서 우르르 손괴합니다. 칼 들고 도끼 들고 위협하면서 손괴합니다. 이런 걸 우리 뭡니까? 특수손괴죠. 특수손괴죄. 다음에 손괴하다가 다쳤어요. 손괴하다가 죽었습니다. 손괴 치상죄, 다친 거, 죽은 것은 손괴 치사죄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가 남의 집 건물을 침범해서, 남의 땅을 침범해서 내 건물 지었어요. 이런 걸 우리 뭡니까? 경계침범죄라고 하죠. 경계침범죄. 아무튼 손괴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범죄 재물손괴죄하고 기타 공익건조물 파괴죄 또는 중손괴죄 또는 특수손괴죄 또는 손괴치사상죄 또는 경계침범죄 있습니다. 그러면 손괴죄는 보호법이 뭘까요? 보호법익은 소유권의 이용가치죠. 그렇죠? 내가 B의 개를 죽였다. 개를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까? 개 이용가치겠죠. 그렇지만 공익건조물 파괴죄 같은 경우는 공익건조물 파괴죄는
공공의 이익이겠죠.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죠. 또는 경계침범죄는 토지 경계의 명확성. 경계의 명확성. 토지 경계 명확성 이런 걸 보호하겠죠. 아무튼 공익권유물 파괴죄는 공공의 이익 또는 경계침범죄는 경계의 명확성이겠죠. 그리고 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 가치인데 보호 법용도 침해범이죠. 침해범입니다. 손괴죄는 A, B 음모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수는 처벌하죠. 손괴죄 미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없는 거 하나 있죠. 암기겠죠? 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는 미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할까요? 경계침범죄 X. 경계침범죄는 미수 없다. 암기합니다. 그리고 손괴죄는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친족 간에 손괴했다. 내가 아버지 물건 부셨다. 내가 엄마 시계를 박살냈다. 이거 형 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족손괴 안 되는 거 세 가지죠. 강손점. 그래서 강도죄라든지 손괴죄라든지 점유강치죄 안 되죠. 그리고 손괴죄는 상습범 없습니다. 상습범 없다. 자, 이게 이제 손괴죄의 큰 틀이죠. 그러면 손괴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죠. 손괴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일반범이죠. 일반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의로 해야 되죠. 이형대사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럼 손괴가 뭘까? 손괴가 뭘까? 손괴는 과거의 판례는 물리적 훼손설. 내가 앵무새를 죽이는 거, 타이어를 펑크 내는 거, 이렇게 물리적 훼손설이었어요. 물리적 훼손설. 그러나 최근에는 보존 상태 변경설. 보존 상태 변경설. 그러니까 타이어를 펑크 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이어에 바람 빼버리는 거예요. 바람 빼면 어떻습니까? 타이어 이거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손괴요. 또 최근에는 기능 방해설. 기능을 방해해서 손괴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앵무새한테 욕을 가르치는 거예요. 욕하는 앵무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능을 방해 손괴란 말이에요. 손괴.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손괴가 뭘까? 만약에 옛날에는 새를 죽이거나 또는 양어장의 잉어를 방류하는 거, 양어장의 잉어를 죽이는 거, 이게 손괴였지만 지금은 새장의 새 문을 열어주거나 양어장의 잉어를 방류했습니다. 요것도 손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보존 상태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방해 손괴예요. 만약에 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자장면 그릇에다 소변을 봤습니다. 그걸 유한락수로 깨끗이 닦았어요. 세균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자장면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세균 하나도 없어요. 짜장면은 궁중 왕자 짜장이에요. 아주 맛있는 건데. 그러나 기분상 못 먹겠죠. 왜? 소변봉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존 상태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방해해도 손괴입니다. 또 은닉, 숨기는 것도 매출 전표를 숨겨가지고 계산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은닉하는 거. 이거 손괴입니다. 꼭 때려 부리는 것뿐 아니라 또 기타 방법을 효용을 해야 하는 거. 만약에 우리 형법 책에다 낙방거사라고 씁니다. 낙방거사. 그럼 누가 기분 나빠서 책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또 그림에다가 불길하다고 써요. 불길하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두려워서 그림 안 보겠죠. 이렇게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하는 거 다 손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재물손괴죄고, 다음에 문서손괴죄가 있죠. 문서. 자, 문서손괴하고 좀 더 하겠지만 문서손괴와 문서변조 구별해야 됩니다. 문서손괴, 문서변조 구별하는 거. 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는 거겠죠. 아무튼 요게 손괴죄입니다. 그러면 손괴죄에서 시험의 출제 포인트 뭐가 나올까요? 자,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손괴를 인정한 판례와 손괴를 부정한 판례 암기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괴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362쪽 봐요. 교과서 362쪽. 자, 거기 핵심 판례 1번 봐요. 콩. 아무리 내 밭이라 하더라도 누가 내 밭에 콩을 함부로 심었습니다. 자, 콩은 3, 4개월이면 수확할 수 있죠. 땅 주인도 마음대로 뽑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걸 받아낼 수 있지.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해도 남이 심은 콩을 함부로 다 갈아엎었다. 손괴입니다. 그래서 콩 뽑아버린 거 손괴가 돼요. 그렇지만 그 밑에 2번 봐요. 2번. 쪽파라고 있죠. 쪽파. 두 번째는 쪽파의 매순이 명인방법. 자, 쪽파. 이 쪽파에서 명인방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동사는 인도하면 주인 바뀌고 부동산은 등기하겠죠. 그런데 관습법상 우리가 농작물 주인 또는 나무 주인을 갖다가 표시한 것이 명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춰야만이 그게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쪽파는 있잖아요. 지금 명인 방법이라는 걸 갖추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파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을 갖춰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갖추지 않는 쪽파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손괴죄가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봐요. 묘판. 우리가 뭐 같은 거 심을 때 할 때 묘판이라고 해요. 묘판. 묘판 뽑아버렸다. 부셨다. 파헤쳤다. 손괴입니다. 그런데 4번 봐요. 우리가 있잖아요. 회사의 단벽에 스프레이 뿌렸어요. 요건 손괴가 됩니다. 스프레이.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나 계란 30개 던진 거. 이것은 손괴가 안 됩니다. 왜? 물총수하면 지워지니까.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또 363쪽에 핵심 판례 1번 봐요. 줄침 부분 첫 번째 1번 장부를 옮기면서 이기 옮기는 겁니다. 장부를 이기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된 오류 부분 찢어버린 거. 이기 사건. 장부 옮겨 적는 거 이기 사건에서 잘못된 부분 찢어버린 거 손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번 봐요. 3번. 2번이죠. 재건축 단지로서 철거 예상 건물 아무리 철거 예상 건물이라도 함부로 부시면 손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판결을 받아서 했습니다. 법원에서 시켜서 해도 된다고 해서 허락해서 이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철거 예정물 부실은 손괴지만 법원으로부터 가집행 판결받아서 부셨다. 이럴 때는 손괴가 안 됩니다. 3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등기, 자 증거 제출, 민사 사건에 자 서류를 증거 제출해서 증거 제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괴 안 됩니다. 손괴 안 돼요. 증거 제출. 그리고 다음에 4번 봐요. 철조망 치우는 거 있잖아요. 철조망 치우는 게 2개 나오는데 4번 있잖아요. 철조망 친 건데 자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서 명도받은 토지에 설치한 철조망 함부로 치우면 손괴가 됩니다. 함부로 치우면 손괴가 돼요. 그리고 5번입니까? 공장 건물 있잖아요. 농수산물 저온 저장 건물이죠. 자 공냉식을 순행식으로. 자 그래서 저온 농작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저온 공장 순행자 공냉식을 순행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함부로 있잖아요. 장비들 철거해 버리는 거. 다 뭡니까? 손괴입니다. 손괴.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한 거 손괴입니다. 손괴인데 밑에 돼 있네. 위로 올라야죠. 그래서 우리 저온공장 농수산물 갖다가 보관하는 저온공장. 자 이걸 공냉식을 순행식으로 개조하면서 거기에 있던 장비를 다 부셔버린 거 손괴입니다. 손괴.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거기 네모 3번이죠. 주관적 요건이죠. 그래서 고의가 있다고 그랬죠. 아무튼 지금처럼이잖아요. 지금 봐봐요. 성계는 고의만 있고 영도사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계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죠. 자, 거기 교과서 365쪽 볼까요? 거기 보면 성계에 해당하는 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뭐 다른 거 큰 문제 없고 특히 그 5번 봐요. 백색 페인트를 도시가요 광고 문안 지워버린 거, 이 성계입니다. 15번 봐요. 앵무새한테 욕 가르쳐서 욕하는 앵무새 만들었어요. 성계입니다. 그리고 13번 봐요. 그림에 불길이란 말 낙서해가지고 또 식기에 방향은 12번 성계란 말이에요. 자, 이것 말고도 있잖아요. 성계 뭐 다시 한번 볼까요? 고무호수 1.5m 젖혔어요. 고무호수를 1.5m 젖혀버리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성계입니다. 그렇지만 공중전화기가 고장났어요. 공중전화기가 고장나가지고 코드 뽑았어요. 코드. 왜? 계속 동전 먹으니까. 이건 손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봐봐요. 손괴를 인정한 판례, 또 손괴를 부정한 판례, 요게 나온다. 시험에 박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암기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손괴죄의 출제 포인트죠. 손괴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문서 손괴와 문서 변조 구별하는 거. 요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볼까? 여기 문서 손괴와 문서 변조를 구별하는 거. 자, 일단 교과서 364쪽에 봐봐요. 표 봐요, 표. 364쪽에 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문서 변조는 타인명이라고 하죠. 타인명이. 문서 변조는 타인 소유라고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의 출제 포인트. 자, 나중에 문서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자, 문서 손괴와 문서 변조 구별하는 거,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볼까요? 문서 손괴죄. 또 문서 변조죄가 있어요. 그러면 문서 손괴는 항상 타인 소유예요. 타인 소유. 이건 있잖아요. 이건 타인명이에요. 타인명이. 그래서 우리가 타인 소유 시옷이죠. 문서 손괴 시옷. 타인명이 미은하고 비친구니까 문서 변조. 항상 문서 손괴 타인 소유, 문서 변조 타인명입니다. 그런데 타인 소유 한다고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자기명이 나와요. 자기명. 여기서는 자기 소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봐봐요. 자, 자기명이 나오면 머릿속에 이게 타인 소유구나. 자기 소유 나오면 머릿속에 타인명이구나. 이거 구별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서 간단한데 이 타인 소유 안 나오고 자기명 나올 때 자기명이 타인 소유. 자기 소유 타인명이.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 만약에 A가 B한테 자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돈 빌린 사람 A는 뭡니까? 채무자고. B는 누굽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 그러면서 여기가 차용증을 작성해요. 차용증. 나 A는 B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했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2016년 몇 월 며칠 10월 10일, 11월 10일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용증에 누가 썼습니까? 명의자가 누구죠? 쓴 사람이 누굽니까? A, 채무자죠. A죠. A란 말이에요. 써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B한테 줬겠죠. 채권자, 독군놈한테. 그래서 자,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B겠지요. 소유자는 B입니다. 그렇죠. A가 써가지고 B한테 내가 썼다. 증명서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B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의자가 누굽니까? A죠. 쓴 사람, 빌린 놈. 그다음에 소유자, 돈 빌려준 놈. 채권자겠죠. 그런데 주목 볼까요? A가 이거 고쳤어요. A가 어떻게 차용증을 예를 들면 A가 500만 원을 갖다가 얼마로? 50만 원으로 고쳤어요. 50만 원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이 500만 원을 차용했는데 50만 원으로 고쳤어요. 고쳤으면 그러면 A 입장에서 뭡니까? A 입장에서는 누구 명이에요? A 입장에서는 자기 명이잖아요. 자기 명이.
그리고 누구 소유입니까? 남의 소유, 타인 소유. 타인 소유. 타인 소유 나오면 뭐라고? 타인 소유. 타인 소유 나와있네. 타인 소유 나오면 문서 손괴돼. 얘가 고치면 뭐가 됩니까? 문서 손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문자 고치면 문서 손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B가 고쳤어요. B가 500을 얼마로? 5천으로 고쳤어. 5천으로 5천 고쳤단 말이에요. 그럼 B 입장에서는 타인명이 자기 소유잖아요. 타인명. 그렇죠. B 입장. 왜? 누가 썼습니까? A가 쓰니까 타인명이고 누가 주인이요? B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 소유. 타인명이 뭐예요? 문서 변조네. 이러죠? 문서 변조.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 금액을 고쳤는데 이게 문서 변조일까? 문서 손괴일까? 타인 소유 나오면 뭡니까? 문서 손괴. 타인명이 나오면 문서 변조. 알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고친 것은 손괴. 채권자가 고친 것은 변조. 됐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아니라 차용 중에서 A가 꽂는데 A를 C로 고쳤어. 이름. 아니, C가 C로 고쳐버렸어요. 이름 고쳤어요. 이렇게 이름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변조가 아니라 문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서 위조가 되겠죠. 이것은 문서 위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 교과서 복까지 다시 한번 타인명이 나오면 문서 변조, 타인 소유 나오면 문서 손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봐요. 1번 봐요. 자, 주체났죠. 타인 소유 나오니까 당연히 문서 손괴해야 되겠죠. 2번 봐요. 자기명이 나오지. 자기명이. 주목. 여기 봐요. 자기명이 나오면 뭘 생각해야 된다? 타인 소유. 문서 손괴. 되죠? 3번 더 봐요. 줄침부분 봐요. 발행에 부탁받고 발행이니까 누구예요? 발행인 자기명이잖아. 발행인 자기명이잖아요. 자기명이 타인 소유니까 문서 손괴가 되겠죠. 그리고 4번도 줄침부분 A 피고명이 자기명이네. 자기명이 나오면 타인 소유 문서 손괴. 그래서 이렇게 타인 소유로 나오면 해결 바로 되는데 이게 하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발행인 또는 자기명이 그러면 타인 소유를 출원해 가지고 문서 손괴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 5번도 있네. A 발행 약속은 자기명이니까 자기 발행이니까 자기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타인 소유니까 손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서에서는 내가 이제 이야기 안 하겠지만 머릿속에 항상 타인 소유 문서 손괴, 타인명이 문서 변조.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자기명이 나오면 타인 소유를 출원해야 되고 자기 소유 나오면 타인명을 출원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자, 나머지 이제 손괴죄는 큰 어려움 없습니다. 큰 어려움 없어요. 어려움 없고 여기 봐봐요. 이제 손괴죄 간단한 다른 범죄를 보면 자, 교과서 몇 쪽 볼까요? 366 해봐요. 교과서 366 공익건율 파괴죄가 있죠. 그 공익건율 파괴인데 파괴란 건 뭡니까? 박살내야 돼. 파괴는 이 파괴는 박살내는 거예요. 파괴는 박살내. 파괴가 안 되잖아요. 파괴가 안 되면 손괴가 되는 거예요. 손괴. 알겠죠? 문제는 우리가 공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물은 뭐예요? 국가라든지 지자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국가 지자체가 주인 걸 공물인데 공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있어요. 공공용물. 어렵지요? 말 자체가. 공용물은 누가? 공무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공무원 공무소에. 공공용물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그러면 자, 만약에 서울시청 청사, 종로경찰청 청사 이건 공용물이고 우리 공공용물 서울시립도서관, 서울시립체육관 또는 잠실 학생체육관 이거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공용물은 주로 공무원 공무소에서 공용물은 일반 시민이 사용하는데 이걸 파괴해서 박살냈어요. 파괴. 그러면 이건 우리 141조 2항이 있어요. 국가재법이에요. 그래서 공용물 파괴죄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공용물은 있잖아요. 우리 형법 367조 이 개인적법이 있어요. 손괴죄하고. 그렇죠. 방금 봤잖아요. 공익건조물 파괴죄잖아요. 구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공서 박살낸 것이 요거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심히 사용하는 박살낸 것은 이거구나.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웃긴 것은 방화, 불렸다. 방화했다. 방화. 이 방화는 똑같아요. 공용물 방화나 공공용 방화나 똑같이 우리 형법 제 167조 공용 공익 건조물 방화죄. 파괴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만 방화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교과서 367조 봐요. 거기 368조 중손괴죄가 있죠. 중. 우리 배웠죠? 중죄가 들어가면 항상 생명이에요. 구체적 위헌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중체포강급죄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가혹한행이죠. 가혹한행이. 세 명이 만들었죠. 그리고 중손괴죄 봐봐요. 법조문 한번 볼까요? 전 2조의 제일 뭐야? 생명, 신체. 신체. 그래서 이 중자로 시작한 범죄 중에서 다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생명에다가 신체가 들어간 거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중손괴죄죠. 우리 중상해죄는 이거 말고 뭐가 들어갑니까? 생명위험 말고 불구, 불치, 난체 일병이 들어가죠. 중체포강업죄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가혹한행위가 들어가죠. 알겠죠? 구별하도록. 그래서 신체가 들어가는 거 꼭 조심하십시오. 신체 빠지면 안 돼요. 신체는 네모죄 법조문의 신체. 다음에 특수. 항상 특수부터 뭡니까? 단체, 타중에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을 고지돼서 그냥 혼자 부신 것이 아니라 떼거리로 우르르 가서 부시는 거죠. 두손괴죄죠. 그리고 넘겨볼까요? 368조. 자, 거기 보면 경계침범죄. 경계침범죄가 있습니다. 이 경계침범죄는 아까 말했지만 토지 경계의 명확성인데 주목 요거예요. 자, 우선 법조문 중요하죠. 자, 경계표를 자, A가 이 경계표를 고의로 세 가지입니다. 손연재가 아닙니다. 손연재의 동생, 우리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의 동생 손이재 이렇게. 그래서 손이재, 손계, 이동, 제거입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인식불능하게 해야 돼요. 인식불능. 못 알아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경계표를 옮겼어요. 손계, 이동, 제거했어요. 그런데 인식이 가능해요. 그러면 본죄의 미수지요. 본죄의 미수는 처벌하죠. 무죄야. 그래서 못 알아봐야 돼요. 인식불능해야 돼. 인식불능. 따라서 할까요? 손이재입니다. 손계, 이동, 제거죠. 그래서 인식불능하게 할 때, 이럴 때 경계 집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봐봐요. 지금 이게 A 땅이고 B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갖다 이렇게 넘어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이 오리지널 경계 침범죄입니다. 만약에 이거 어떨까요? 또는 만약에 이게 이 경계가 뇌물이에요. 뇌물. 이렇게 돼. 뇌물 흘러요. 뇌물이. 그런데 뇌물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버려요. 이게 A 땅이고 B 땅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옛날에 누구 땅이었어요? A 땅이 B의 땅이었죠. 근데 A 땅을 해보는 거. 뇌물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 이거 다 뭡니까? 경계 침범죄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요게 경계인데 처마까지 약간 삐져나왔어요. 처마까지 이렇게 삐져나온 거. 이 정도는 경계 침범죄가 아니죠. 그렇죠? 처마까지 약간 삐져나온 거. 이거 안 되겠죠. 이건 되고 이거 되겠죠. 그래서 판례 몇 개 없습니다. 볼까요 한번. 자, 368쪽에 그 핵심 판례 봐요. 1번 봐요. 밑에 박스에 비록 실제상 경계선에 부합되지 꼭 경계가 정확한 경계 필요 없어요. 설사 안 맞는 경계를 하더라도 일단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 경계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없애버리면 이 본자가 성립됩니다. 2번 봐요. 자, 거기 나와 있네. 그 주신 부분 경계는 반드시 정당한 경계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정당하지 않은 경계도 존중해야 돼요. 자, 3번 같은 거 말이에요. 기존 경계가 진실한 권리 상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한쪽 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측량해가지고 개표 설치했어요. 아니, 기존 경계가 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친하게 해서 이게 맞다이가 설치했어요. 내가 이 새로 설치한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존 경계가 중요하지 새로 한 것은 안 된단 말이겠죠. 일단 현 상태를 존중하는 겁니다. 4번도 봐요. 출신 부분 토지 경계 인식이 불능해야 돼요. 인식이 가능하면 안 되겠죠. 인식 불능해야겠죠. 인식 가능하면 본질 미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있는 표이죠. 표. 경계 침범죄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와 있죠. 뭐 대체적으로 고민하면 되겠죠. 어떻든 경계 침범죄에서는 미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307쪽에 제일 밑에는 핵심판을 봐요. 자, A가 피해자 1번 피해자의 비상가물의 임대차계약상 시 엄마가 승낙해가지고 피해자 엄마가 승낙해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했는데 나중에 공사 중단하고 퇴거 요구가 그때 유착했단 말이에요. 이거잖아 승낙을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착한 것은 당연히 손해죄가 되겠죠. 항상 피해자 승낙은 언제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승낙 전에 유리창 깬 것은 손괴가 안 되겠지만 승낙 후에 승낙을 처리한 후에 깨는 것은 당연히 손괴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괴죄 파트는 출제 포인트 2가지. 손괴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 두 번째는 문서 손괴와 문서 변조 구별하는 거. 알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